네, 안녕하세요. 피초원입니다. 금일 2020년 8월 27일. 자, 22시 10분에 이제 잭슨홀에서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네, 잭슨홀 회의에서. 내용 자체는 뭐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갖고 잠깐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최종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파월 의장 연설을 앞두고 형성된 경계심. 하지만 통화 정책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규제. 자, 규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은 이미 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미리 언급드린 시황에서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너무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이해하시겠죠? 자,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변하면서 통화 양적 완화 기조를 장기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보이시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꺾을 만한 정책을 꺼낸다는 거는 시장에 엄청난 이슈를 이끌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거의 이제 확정이죠. 이 부분은. 이 내용에 대한 연설 자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수의 시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보고 있는 미국 금리에 대한 어떤 제로금리 유지 수준 자체는 5년은 유지하겠다는 게 시장 전반적인 태도입니다. 시장에서 일부에서는 2022년도로 측정을 하지만은 과거 사례 자체를 측정을 해보면은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GDP 하락 수준을 이끌어내는데 3년 이상 걸렸는데 그 이후 8년이란 시간 동안 7년이죠. 네, 7년이란 시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했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짧을 걸로 예상을 한다니까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화 완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도록 장기 통화 정책 목표와 통화 정책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은 높다. 이 수정에서 어떤 시장이 변화가 나오겠죠. 자, 그러나 일부에서는 파월 의장에 대한 경계심 자체도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지한 상황이므로 파월 의장이 통화 양적 완화 의지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근데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자체는 꺾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7월 회의록 때 시급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이 기조 자체는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인플레이션 목표제만 좀 수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이번 파월 연설의 다수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문제 자체는 미증시는 계속적으로 과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어쨌든 시장이 예상한 대로 가면은 지금 상황 자체는 큰 변화를 이루기가 힘듭니다. 왜냐? 변하는 게 없으니까. 양적 완화를 계속 이어가고 돈을 풀겠다는데 증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규제라는 겁니다. 규제.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증시가 고점에 대해서 형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결국 규제다. 규제. 보시면 아시지만은 2014년 옐런 의장 밸류에이션에서 고평가 발언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바이오주는 대선을 한 해 앞둔 2015년 인하 공약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과거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이후 주가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2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면은 대폭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결국 규제에 따른다. 그럼 이 규제라는 건 정치적인 거랑 연관성이 있는데 24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 자금 모금에서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 의장이 참석합니다. 시실리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형 기술산업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바이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치켜세웠답니다. 24일입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이르면 9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재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미증시를 볼 때 굉장히 집중할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대선 전부터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끌어내면은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11월 선거에서 대권과 의회 권력이 민주당을 모두 지게 된다면, 가정입니다. if. 대형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 그러면은 조정이 좀 심하게 오겠죠.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규제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왔을 때 대폭 하락한 경험이 있다. 상승 랠리를 이끌다가. 근데 규제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끌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에 대한 승리 자체가 조금씩 다가갈수록 결국은 규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미 증시는 조정 국면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14년도, 15년도에 있었던 인하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규제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하고 정치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맞물린다면, 대선하고 맞물린다면은 미 증시에 대한 급락도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결국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정치적 모멘텀을 가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증시의 급락, 급상승 포인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일 잭슨 홀웨이 관련해갖고 파월 연설이 나올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인플레이션 목표제 수정을 통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약간의 수정, 하지만 의지 자체는 변하지 않는 약간의 수정은 좀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는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으로 좀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일도 미증시 고점 갱신을 한 상태인데, 사실 지금 하방을 보고 매도세를 취하는 건 단타가 아닌 이상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에 나오는 최종 보고서 때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국면 자체를 약간이나 갖출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바이든의 입장 자체도 굉장히 살펴봐야겠죠.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 영향은 굉장히 끼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영향은. 이 부분은 좀 포커스 맞춰서 오늘 골드랑 이제 미증시 부분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시 10분이기 때문에 거래량 터질 때보다 장 안정화 들어가고 해외 선물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촌 카페 들어오시면은 내용 정리 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